안녕하세요. 훈일골프의 김성국 프로입니다. 저번 시간에 테이크어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 시간에 이제 하프 백스윙이에요. 하프라는 게 절반이잖아요, 그죠? 스윙의 중간. 저번 시간에 배운 게 이제 4분의 1 지점. 요번이 이제 중간까지 가는 스윙인데, 하프 백스윙 배우시기 전에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테이크어웨이의 연습 방법, 키포인트 두 가지만 찝어드리고 갈게요. 어드레스에서 테이크백이 됐을 때 허리 높이 정도까지 클럽 샤프트가 지면과 수평이 될 때 이 클럽 페이스의 각도와 자신의 등각이 맞아야 된다는 거.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 오픈이 된 거고, 요건 클러스가 된다는 거. 요거 하나 포인트 찍어드리고, 연습 방법은 그립 끝을 몸에 붙이고 손목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숙인 각도를 이렇게 빼는 연습이 가장 이상적인 테이크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드레스에서 클럽을 이렇게 빼는 동안 클럽 페이스의 뒷면이 뒤쪽에 놓인 공을 치고 나가는 연습도 클럽을 이렇게 똑바로 빼는 연습하는 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 두 가지 연습을 하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하프 백스윙은, 하프 스윙은 평상시에서도 필드에서 많이 사용되는 스윙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뭐 장애물이 가려져 있다거나 풀스윙을 못하는 상황에는 이제 하프 스윙이라는 건 이렇게 절반 정도만 가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이렇게 모션인데, 하프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하프 단계 가는 동안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게 샤프트가 지면하고 수평인 단계에서 왼팔이 이제 지면하고 수평이 되는 단계까지 가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코킹이라는 동작이 일어나요. 코킹이라는 게 이제 손목을 꺾는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 코킹이라는 동작은 간단히 따지면 망치질할 때 손목을 꺾었다가 풀는 동작으로 못을 막듯이 임팩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코킹 동작은 세 동작으로 나뉘거든요. 얼리 코킹, 내추럴 코킹, 레이트 코킹,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리 코킹 같은 경우는 백스윙 시작점에서 이제 어드레스하고 백스윙 시작점에서 손목을 이렇게 빨리 꺾는 동작을 이제 얼리 코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면에서 보시면 바로 꺾어서 어깨를 틀어서 때리는 동작인데, 이런 얼리 코킹은 이제 별로 많이 선호하지 않아요. 가리키기도 않고. 왜 그러냐면, 장점은 이제 방향성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리가 짧아질 수 있죠. 스윙 폭이 좁아지니까. 손목을 빨리 꺾으면 스윙의 폭이 좁아지니까 타점을 이제 정확하게 맞추는 거는 도움이 돼도 비거리 향상에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런 얼리 코킹은 이제 상체가 두꺼우신 분들이나 이제 등치가 좀 있으신 분들이 몸의 회전을 살리기 힘드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본인의 체형만 갖고도 손목의 힘이나 근력만 갖고도 거리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얼리 코킹을 가르쳐서 공을 똑바로 보내게끔만 가르치기도 해요. 근데 많이 가르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레이트 코킹이라는 동작은 손목을 쓰지 않고 끝까지 가서 어깨선상에 지나서 여기서 이제 코킹을 시작하는 거죠. 레이트라는 게 늦은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코킹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크를 최대한 크게 그려서 위에서 이제 꺾는 코킹을 레이트 코킹이라고 표현하는데, 옛날에 선수 시절 때 김미연 프로가 이 코킹을 했었어요. 왜냐면 단신이고 거리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거리를 어느 정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이제 아크를 크게 그려서 레이트 코킹을 해서 얘를 끝까지 유지해서 이제 임팩을 해서 거리를 내는 연습을 해서 그 스윙을 가졌었는데, 유연성이 좋고 근력까지 따라줘야지 할 수 있는 코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점은 거리가 조금 더 나갈 수 있는데, 단점은 이제 방향성에서 방향성을 좀 잃는 스윙이 되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꺾어서 코킹이 이렇게 오버스윙처럼 돼서 다음 시대를 유지할 수 있는 근력이 없으면 거의 선호하지 않는 코킹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프로의 90% 이상이 하고 저도 하고 있는 코킹 중에 하나가 이제 내추럴 코킹이에요. 내추럴한 게 자연스러운 코킹이라는 방법인데, 이 내추럴 코킹은 테이크어웨이를 시작해서 허리 높이에서 왼팔이 지면과 수평이 되는 거, 하프 백스윙 단계, 요 단계에서 이제 손목이 꺾여서 코킹을 만드는 동작을 얘기하는 게 이제 내추럴 코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내추럴 코킹은 클럽의 무게에 의한 코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따지면. 그래서 클럽을 제가 테이크어웨이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주는 상승적인 효과에서 이제 손목이 꺾이는 동작을 코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코킹이라는 동작은 제가 첫 시간에 그립에 대해 설명드렸듯이, 왼손 엄지가 글씨의 절반을 가서 중간에서 오른쪽에 놓으셔야 탑에 갔을 때 클럽의 무게를 이렇게 느껴주는 정확한 코킹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왼팔이 지면과 수평이 됐을 때 코킹 여기서 이렇게 L자의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립을 잘못 잡으면 이렇게 처지는 그 코킹이 되거나 너무 빠른 손목을 사용하면 이렇게 너무 빨리 꺾이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코킹은 지면과 수평이 된 단계에서 헤드가 상승이 돼서 이제 코킹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단계는 이제 하프 백스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동작으로 하면 시범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늘어진 동작에선 이렇게 늘어진 동작에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공을 칠 때. 그런데 반대로 이제 지면과 수평이 된 단계에서 단계로 넣어드리면 여기서 코킹이 되면 다운스윙 손목이 이렇게 코킹각이 유지가 되면서 히팅을 하니까 공을 좀 강하게 칠 수 있는 거죠. 이거 갖고 이제 내추럴 코킹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이제 뒤쪽에서 봤을 때 이 각도를 잡고 이제 좀 헷갈려요.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드라이버고요. 여기 이제 7번 아이언이고, 여기가 이제 50m 샌드입니다. 샌드. 이제 이렇게 클럽을 세 가지를 놓으면 클럽의 기장은 같겠죠. 근데 이제 볼의 위치는 틀리겠죠. 제가 놓는 위치. 측면만 설명드릴게요. 측면에서 보면 클럽이 놓인 각도가 다 틀려요. 드라이버는 조금 더 플랫하게 누워 있고, 웨지는 좀 더 서 있고. 그래서 얘가 테이크백이 돼서 하프백 스윙 갔을 때 드라이버가 이루는 이 각도와 아이언이 이루는 각도는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언은 조금 더 업라이트하게 서지고 드라이버는 조금 플랫하게 눕습니다. 그리고 7번 아이언과 웨지를 봐도 테이크백이 가서 탑에 갔을 때고 하프백 스윙 때 얘와 얘가 이루는 각은 틀려요. 그건 어드레스의 샤프트의 각도가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또 한번 찝어드리면 제가 드라이버를 잡고 이렇게 테이크백 해서요. 하프백 스윙을 만들면 얘가 이루어지는 각도와, 그죠? 7번 아이언을 잡고 어드레스에서 테이크백 지나서 하프백 스윙 단계가 요 각이 틀려지죠. 드라이버는 좀 더 눕고 아이언은 좀 더 서지는 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단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면 어느 날은 드라이버가 참 잘 맞는데 웨지에 가서 탑볼이 나고 뒷땅을 치고 생크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이제 모든 클럽이 드라이버처럼 너무 플랫한 스윙 궤도를 갖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쇼다인들이나 어프로치 같은 거는 잘 떨어지고 디버트도 생기고 잘 떨어지는데 드라이버가 왼쪽으로 꺾여 들어가거나 막 슬라이스가 심하게 나는 건 드라이버를 웨지처럼 이렇게 너무 세워서 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급격하게 내려치게 되니까 타점이 안 맞겠죠. 이런 동작들을 갖고 이제 오류를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이제 하프 백스윙 단계에서 클럽이 어드레스 각의 변화와 이 부분에 갔을 때 하프 백스윙에 갔을 때 이 샤프트의 단계만 좀 틀리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코킹의 각이나 맥은 똑같습니다. 드라이버 잡아도 테이크어웨이를 해서 손목이 꺾이는 각은 같아요. 하지만 요 누워있는 각도만 좀 다르다고 표현하시면 돼요. 이걸 좀 이해하시면 아이언은 그러니까 일명 아마추어 리즘으로 표현을 하면 아이언은 찍어치고 우드는 쓸어치고 드라이버는 올려치라고 표현을 해요. 정확한 골프용어로 설명드리면 드라이버는 지면에서 이렇게 상승할 때 공을 맞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퍼블로우라고 표현을 하고, 우드는 옆면에서 이렇게 쓸어치듯이니까 그걸 사이드 블로우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이언하고 웨지들은 내가 위에서 이렇게 상승 위아래로 곡선을 그리다가 위에서 내려치는 구역에서 공을 쳐서 다운 블로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볼의 위치하고도 상관이 있고요. 옆면에서 보실 때 클럽의 이 각도가 서지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치는 스윙이 되고요. 반대로 클럽이 아이언을 잡고 드라이버처럼 이렇게 눕혀치는 스윙을 하면 이렇게 쓸어치거나 들어치는 스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언이 갖고 있는 제가 이 7번 아이언을 잡고 어드레스 했을 때 이 각도가 갖고 있는 각대로 하프백스를 만들어주고 내려쳐줘야 정확하게 내려쳐지는 다운 블로의 스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프백스윙 단계의 궤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백스윙 갔을 때요, 하프스윙 단계에서 이 클럽 샤프트의 연장선이 바라보는 방향이 이게 이제 볼의 비구선이죠. 볼의 비구선보다 약간 안쪽을 보는 게 좋습니다. 바깥쪽으로 보면 많이 플랫한 스윙이 된 거고요. 이렇게 안쪽을 보는, 그 이유는 제가 또 나중에 풀스윙이 나오고 할 때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프스윙 단계니까 하프스윙 단계 때 클럽 샤프트 연장선이 바라보는 방향이 볼의 비구선보다 약간 안쪽을 보는 게 좋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웨지를 갖고 제가 또 하프백스윙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웨지면. 그러니까 어드레스에 각각 거의 비슷한 각을 이루죠. 그래야 이렇게 내려치는 샷이 되고, 제가 웨지를 잡고 이렇게 돌려 빼면 클럽의 샤프트가 이제 누웠죠. 플랫한 스윙이 되면 이렇게 올려치는 스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클럽이 어드레스 때 이루고 있는 각도, 요 각도에 반응하는 이 궤도를 만들어 주셔야 다시 임팩트 순간에 스퀘어로 공을 맞출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프 백스윙 때 키포인트를 설명드리면, 어드레스에서 저번 시간에 배운 테이크어웨이처럼 바로 빼셔서 클럽 샤프트 지면과 수평을 이룰 때 왼손 엄지를 하늘로 세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면 왼팔이 지면과 수평이 되고 이렇게 L자 모양의 형태의 코킹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추럴 코킹이죠. 이 동작을 만들어줄 수 있고, 측면에서 보실 때 어드레스 각도보다 백스윙 갔을 때 하프 백스윙에서 샤프트에 누운 각도가 볼의 비구선보다 약간 안쪽을 바라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빼는 선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선수들은 이제 다른 동작으로, 보상 동작으로 이제 공을 똑바로 보내는 동작을 하는 거고요. 가장 이상적인 동작은 하프 백스윙 단계에서 클럽의 샤프트의 연장선이 바라보는 방향이 볼의 비구선보다 약간 안쪽을 봐줘야 올려쳐지는 스윙 동작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테이크어웨이하고 이번 시간에 배우시는 이제 이 하프 백스윙을 접목을 하셔서 올바른 포킹각을 만드시고, 올바른 백스윙, 하프 백스윙으로 이 동작으로 공을 좀 많이 쳐보시면 히팅이 어떻게 되는지도 느끼실 수 있고 정확한 임팩트 모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요 동작으로 공을 좀 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탑스윙과 피니시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정확한 코킹각과 하프 백스윙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후니골프의 김석훈 프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